네, 지금 스튜디오에 두 분 자리에 있습니다.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 특별위원회 위원,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안 표결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 표결이 오늘 오후 4시에 국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말 그대로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오늘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물론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미 7명의 여당 의원이 탄핵 찬성을 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고요. 예. 한 30여 명까지 육박하는 숫자에 일단은 표결에 참석을 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또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당론으로 원래 지난 1차 표결에서는 불참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이번에는 아마 소속 의원들을 불참 당론으로 하기에는 매우 무리가 있을 겁니다. 여론의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아주 압도적인 숫자로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을 때만큼 거의 여당의 한 40% 정도가 표결에 참석해서 찬성표를 던지는 정도까지의 압도적인 어떤 찬성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보여서 200표를 조금 넘는 숫자에서 아마 소추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200표를 조금 넘는 숫자에서 가결이 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내주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가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요. 예. 또 가결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국민들이 목도하신 것은 이건 부결도 아니었습니다. 투표함을 열지조차 못했어요. 왜냐하면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 역사적으로 오답을 체크했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거는 정확하게 지금 이 혼란상을 제거할 수 있는 헌법적 절차적 이런 부분들을 밟아 나가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탄핵안이 사실상 부결됐을 때 투표함도 열리지 못했을 때 어떤 광경이 대한민국에 펼쳐졌습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1,430억 원대 돌파할 거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돌파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선 대한민국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민주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민주 절차가 정상적인 가동이 지금 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위기를 누가 초래했습니까? 계엄 상황은 아주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에 발동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12월 3일 그 순간에 비상 상황이었습니까?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었나요? 지금 이런 위기를 자초한 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국민담회에서 어떤 광경을 국민들이 목도하셨습니까? 잘못 없다. 끝까지 싸워나가겠다. 끝까지 하겠다. 이 부분은 더 이상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1분 1초도 국민들은 기다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불행하다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외침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역사적 선택지의 정답을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탄핵안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2차 탄핵안은 1차 때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었는데 이번에는 비상경 관련 내용으로만 구성이 됐거든요. 이건 어떤 배경으로 봐야 할까요? 일단은 탄핵이 너무 광범위한 범위로 갔을 경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비상계엄이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왜 여기에 자꾸 다른 정치적인 이슈까지 끌어당겨서 하나의 어떤 정권 자체를 완전히 몰락시키겠다라는 그런 목적의 탄핵 소추안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아무래도 거부감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안 그래도 지난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 계속해서 탄핵 공세, 특검 공세가 이어져 왔고 이것이 아직까지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상당한 거부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차라리 2차 투표에는 뭔가 좀 더 간결하게 정말 이번 비상계엄 사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정치적 판단을 해보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판단이 좀 수월해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 민주당이 너무 이 지나치게 특검 탄핵 공세를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보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도 이런 식으로 좀 불식시킬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탄핵안의 내용이 비상계엄으로만 구성된 게 이것만으로도 탄핵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라고 봐요. 그런 판단이 있는 거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민주당은 사실상 대한민국을 위해 사활을 걸어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압박도 넣지만 설득도 하고 읍소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짚어주신 대로 너무 많은 쟁점이 들어가게 됐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뜻 찬성하기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내란죄, 불법 위헌적인 계엄만 관련해서도
이 부분 굉장히 위중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보인다는 게 많은 헌법학자들과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탄핵이 된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유동적인 상황을 빨리 종결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쟁점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뭐 외교 안보니 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이니 이런 부분이 다 하나하나의 판단 대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하나의 이런 행위가 정말 헌법상 법률상 중대한 이런 법률 위반의 여지가 있는지를 헌재는 당연히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심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90일 이상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때도 쟁점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최순실 씨의 인사 개입, 그리고 정책 개입, 그리고 세월호, 이른바 7시간 의혹과 관련해서 쟁점이 많으니까 석 달을 넘기게 되는데 그러면 이 불안정성이 조기에 종식되지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헌재 이후에 가게 됐을 때도 쟁점을 이미 충분히 위법성이 드러났다고 판단되는 상황인 만큼 좀 축약하고 그 골자만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는 좀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이 조금 전에 의총을 열고 탄핵 당론과 표결 참석 여부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1차 탄핵안 표결 때는 탄핵 반대 당론 그리고 표결 집단 불참을 결정했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출근길에 오늘은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번엔 어떤 결론을 낼 거라고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미 지난번 의총 상당히 좀 술렁했던 그런 의총장에서도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물론 그 안에서의 반발이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 표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참으로 당론을 결정하면 예. 아마 국민의힘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더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한 표결 문제 역시 결국은 각자 개별 의원들의 양심과 어떤 소신의 판단을 믿어보자. 이런 당론이 아마 오늘 도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제 생각에는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뭐랄까요 최선의 방법이냐. 오늘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다만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탄핵보다 질서 있는 퇴진이 좀 더 옳은 방안이 아닌가라는 공감대가 있다면 각자의 개별적인 의원들의 판단을 맡기더라도 아마 그렇게 많은 숫자의 탄핵 찬성 표결이 나오지는 않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민주당도 이런 식의 언행에 조심하라는 것도 결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아주 그 짧은 하나의 말실수 하나만으로도 사실 여당에 상당히 마음을 돌리는 또 그런 사태가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예단할 수 없지만 국민의힘도 상당히 내부적으로 좀 신중한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당론을 바꾸긴 어렵지만 그래도 표결에 대해서 뭐 집단 불참 이런 결과는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저도 한동훈 대표가 오늘은 정말 대한민국과 국민만 이제 머리에 넣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한 거에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분들도 대통령 보고 정치하시는 분들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 보고 정치하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국민들이 목도한 광경은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부결을 시키기 위해서 들어가고 이거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니까 민주당만 들어가면은 가결이 되니까요. 예. 그리고 표단 속에 자신이 없으니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던 겁니다. 국민들이 뭐라 그럽니까? 시민들이 우리한테 앞으로는 투표하라고 요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정치사의 광경입니다. 이런 선택을 다시 한번 한다? 지금 우리 미래 세대가 계엄이라는 교과서에서만 보던 걸 현실에서 목도했어요. 보수정당 미래 세대 청년들 마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미 늦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정확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을 보고요. 그렇다면 계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대표도 이거는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행동을 한 것이다. 더는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선택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질서 있는 퇴진 말씀하십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임기 채운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탄핵, 하나는 하야예요. 하야는 아주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의 의지에 기대고 있는 겁니다. 그 선택을 안 하겠다고 대국민 담화에서 사실상 공개 선언을 한 겁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탄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탄핵안이 여당에서 8명만 찬성을 하면 8표 이탈표만 나오면 가결이 됩니다.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7명인데
사실 뭐 입장 표명은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어도 찬성을 좀 정한 의원들도 있을 가능성이 전망이 되거든요.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까요? 그럼 뭐 계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이미 이제 표결에 참석하겠다고 한 의원들은 이 7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들 중에 뭐 적어도 한두 명이라도 돌아서게 되면 사실 8명을 채우는 것은 뭐 시간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마도 오늘 또 어제 오늘 여론의 분위기가 상당히 또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당대표로서 탄핵 찬성이 필요하다라는 강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탄핵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 정국 자체가 너무나 부담이 큽니다. 즉 그리고 대통령이 직을 수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러면 그 직을 얼마만큼 어느 정도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하느냐. 계속되는 이 불필요한 논란 자체가 너무나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대통령이 차라리 탄핵 심판을 받는 정상적인 절차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전국적으로 안정이 되고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결속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하는 의원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늘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는 것은 사실상 좀 기정사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진단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도 이 공개 탄핵 찬성 선언은 7명 이후로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차피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찬성이냐 반대냐를 밝힐 필요가 없이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찬성에 표를 던지면 되는 것이고요. 예. 지금 국민의힘 자체가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새누리당 시절 탄핵 찬반 논란을 갖고 당이 완전히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또 그걸 왜 당신은 찬성했느냐, 왜 당신은 반대했느냐를 두고 경론을 벌이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분당이 되는 사태에 이르렀죠. 예. 저는 탄핵이 가결될 때 가결되더라도 그 전까지는 서로 이것을 괜히 꺼내들어서 분열을 더 가속화시킬 필요가 없이 그냥 각자가 판단하면 된다. 이런 좀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부위원장님께서는 네.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단 본회의장에 들어가고 예. 탄핵에 찬성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마음이 기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저는 하나의 분수령 역할을 한 게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난 주말에 2분짜리 사실상 사과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그 말이 거짓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선 후퇴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대단히 적극적인 행위를 하면서 계엄은 불법도 위법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통치행위의 일환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그럴듯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민주당 반국가 세력 번번이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는다고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30분 가까이 대국민 담화가 있었으니까요. 이를테면 간첩법에 대해서도 민주당 때문에 통과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법사위에 여야 합의로 계류 중인 상황이었거든요. 네. 국가보안법을 만들려고 그걸 저지시키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입법발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더 사실 실망스럽고 우려되는 거는 선관위와 관련한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이건 정상사고가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이 서버가 해킹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 관계자도 입회하에 그런 시스템으로 가동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만 아주 극우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게 한번 확인이 된 겁니다. 어떤 선택지가 우리 국민들한테 남아 있습니까? 어떻게 더 버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7명은 찬성 입장을 이미 밝히셨고 지금 조간을 보면 익명으로 나는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도 추가로 있다라고 나오는데 전 정확한 선택 당연히 해주실 거라고 간곡히 요청드리고 싶고 또 믿고 싶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 사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인사권과 행정권에 잇따라 행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선 후퇴를 선언한 이후에 네.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큰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임기를 포함해서 모든 정권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국민의힘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 대통령이 더 이상은 국정 운영의 주체로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구나. 예. 어떤 행위와 관련해서 가장 최소한으로만 하겠다는 것이구나. 아니었습니다. 임명안을 내고 면직안을 제거하고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임명을 하고 국방부 장관도 여러 인물들을 인사내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와중에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여러 어떤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국민들한테 말한 것과 180도 달라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계엄에 대해서도 사과했었습니다. 사과했는데 지금은 전혀 위법한 행위가 아니었고 통치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어떻게 합니까? 영장실질심사까지 포기할 정도로 방어권을 포기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했는데 대통령 메시지가 나올까 바로 어떻게 사실상 돌변했습니까? 이거는 맞는 거, 오히려 나를 수사하고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내란이라고 역공을 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견뎌야 됩니까? 참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정확한 정답지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탄핵 말고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가 일단 없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정치 영역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그 기로에 놓여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선 후퇴 선언 이후에도 재표결을 앞두고 인사권과 행정권을 잇따라 행사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마영주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가결된 법률안이나 이미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시행령을 제거하는 정도는 저는 그것은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국정 기능을 원활하게 작동시키기 위해서 아무리 직무가 집행된 대통령이라도 할 수 있는 정말 소극적인 의미의 적는 직무 수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경우에 오히려 국민들과 기업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준은 좀 정치권이 좀 관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만 국방부 장관을 새로 지명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권하겠다. 저는 이것은 매우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다 한들 결국은 또다시 민주당과 야권에 의한 탄핵 소추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식의 국방부 장관 임명은 불필요하고 현재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도 충분히 대한민국 안보는 지켜낼 수 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로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담긴 중대한 행위입니다. 예. 그것은 권한 대행의 위치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대통령으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당이 그러한 건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판단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역대 최저치인 1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주 대비 5%포인트 하락했는데 부정평가 이후 1위로는 비상계엄 사태가 꼽혔거든요. 이런 여론 흐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사필 규정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너무나 실망이 크고 더욱더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라는 지표 자체가 어떠한 정치적 의미가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윤 대통령이 아주 전략적으로 이 부정선거와 같은 이슈를 던짐으로써 아주 극소수의 극렬 지지층에게는 오히려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아주 상당히 좀 역주행하는 그러한 흐름을 예.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이러한 점에서는 윤 대통령이 더 이상 부정선거와 같은 이야기를 던짐으로써 국민을 또다시 분열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하고 아마 국민들의 실망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것은 뭐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런 여론 흐름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지지율이라면요. 국민 중 10명 중에 9명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 운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지지율로는요.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는커녕 국정 운영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국민들 실망감이 얼마나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 지표를 보면 본인을 보수층이라고 답변한 유권자층에서도 30%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아주 핵심 코어 이런 거의 극우적인 사고에 이 편승하는 지지층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걸 넘어서 그 동력으로 뭔가를 돌파할 수는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미 마음을 돌렸다고 볼 수 있고 보수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기본적으로 중도층 보고 하는 겁니다. 예. 확장성을 가져야죠. 어떻게 국가의 지도자가 갈라치고 편을 가르고 이러는 광경을 계속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외면을 받고 있는 이런 지지율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보다도 낮은 지지율입니다. 회복도 불구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게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이란 건 없습니다. 탄핵만이 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 내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통제한 혐의로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봤는데요. 이렇게 경찰 최고위직 2명이 동시에 구속된 건 초유의 일이죠. 네, 대한민국 경찰 역사에 또 15만 경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행한 일이고요.
제일 중요했던 결정적인 것은 바로 거짓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안가로 가서 그 두 청장이 대통령이 조금 이상한 것 같다라고 하는 대화를 나눴을 정도로 계엄에 대해서 사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TV를 보고 알았다, 보도를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아주 명백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 또 대통령의 어떤 뭐 지시가 담긴 그러한 문건을 뭐 찢었다, 뭐 이런 상당히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높은 그러한 행태를 스스로 입증했기 때문에 구속은 불가피했던 선택이었다. 다만 저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그나마 그래도 그 중간 역할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100% 온전히 이행하지 않고 나름대로 본인의 정무적 판단과 또 현실적인 판단을 통해서 지시를 불이행했고 그것이 사실상 항명으로 볼 수 있다면 저는 이러한 부분이 향후에 수사에 있어서는 많은 정상 참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조지호 청장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그대로 밝히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경찰 네. 최고위직 2명이 동시에 구속된 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정부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제복 입은 분들 그 명예를 지켜주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어요. 지금 어떤 광경이 펼쳐집니까? 경찰의 수뇌부 1인자, 2인자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군은 어떻습니까? 특수훈련을 받는 군부대가 시민을 향해서 총구리를 겨누고 그 부분과 관련한 자괴감 때문에 국회에 불려와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게 본인이 얘기한 제복 입은 분들에 대한 예우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군경을 망쳐놓을 수가 있습니까? 경찰 지금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내란죄 중에서도 내란죄는 기본적으로 3단계로 나눠집니다. 예. 우두머리가 있고요. 주요 임무 종사자가 있고 부하 수행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두머리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이미 김용현 전 장관의 영장에 적시가 됐었죠. 사형, 무기징역과 무기금고밖에 없습니다. 그럼 주요 임무 종사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부분도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형이에요. 저희가 하한선이 있는 형은 굉장히 가중해서 이제 처벌받는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범죄의 법정형이 높은 범죄 혐의를 저질렀다고 유력하게 혐의를 받는 피해자들은 자동적으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잡히는 순간 세게 처벌받기 때문에 뭔가 증거를 은닉하고 이럴 동인이 있다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런 흔적이 나왔습니다. 짚어주신 대로 안가 회동, 수상쩍기 그지없죠. 계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것으로 굉장히 점쳐지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TV를 보고 알았다. 나는 관여도가 아니었다. 명령을 불응하고 항명을 했다. 이거는 법원이 봤을 때는 완전한 증거인멸의 우려로 보이는 겁니다. 계엄 문건과 관련해서도 적시하는 걸 뭐 적어주다가 말도 안 돼서 찢어버렸다. 이것도 증거인멸의 하나의 흔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수사가 돌입한 이 상황에서는요. 예. 정확한 수사와 정확한 처벌이 있어야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예. 한편 어제 국회 현안 질문에선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경제, 외교 조치 사항을 담은 종이 한 장짜리 지시를 각각 전달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야당은 이게 경고성 계엄이라는 대통령 주장과 배치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 불안정성을 마치 예측하기라도 한 듯 관리를 좀 당부하고 또 재외 공간 상황을 좀 살펴봐라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예. 이것은 이것은 계엄 정국이 짧게 끝나지 않고 길게 유지될 것에 대한 어떤 대비성 문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국회가 바로 표결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것을 막을 의지는 없었다. 그럴 생각도 없었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지속된 발언들이 좀 거짓말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고요. 또 실제로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적시해서 체포하라라는 그런 지시들이 속속들이 증언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윤 대통령이 두 가지의 거짓말을 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경고성 계엄이었다.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찐으로 하고 싶었던 계엄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본인은 국회를 봉쇄할 생각이 없었다. 이 역시 지금까지 나온 다양한 진술들이 서로 일관성 있고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윤 대통령이 이 두 가지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아직까지 속이고 있고 이것이 사실은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대통령을 용서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들이 아닌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최 부총리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네. 조 장관은 다시 한번 만류했다 이렇게
이렇게 말을 했지만 윤 대통령이 급박한 상황이라서 더 이상 물을 수 없다. 네. 이렇게 답변했다고 전했다고 맞습니다. 하거든요.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대통령의 머릿속에 계엄은 이건 장기화하고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정황입니다. 왜냐하면 경제부총리는 이거 경제 상황이 출렁이다. 실제로 대한민국 경제 급락직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류하니까 유동성 확보할 수 있는 문건을 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부를 했다라는 거죠. 이건 계엄이 성공할 거를 전제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경고성 계엄이었다. 2시간짜리 계엄이 어떻게 내란일 수 있냐? 아니요. 1분 1초만 했어도 이거는 이미 내란죄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국회에도 최소 병력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가동시켰다? 아닙니다. 내란은 이런 입법기관에 대해서 헌법 권한을 부여받은 기능을 가진 국가기관을 이런 권한 행사 정지시켰을 때 국헌문란이라고 우리 형법이 하고 있습니다. 계엄법과 헌법을 보더라도 계엄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인 입법부에 대해서는 아무리 계엄 상황이 정당했더라도 군의 통할 아래 둘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 거짓말로 보이는 거죠. 국회 그 무장한 군경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의원들 체포조, 지금 영등포서에 강력부 형사들 지원 요청까지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 상황을, 경제 상황을 치밀하게 지킬 어떤 챙길 정도로 계엄을 준비했으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다. 야당이 엄청나게 발목을 잡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경고성 한번 던져본 거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합니까? 경고성 계엄이란 건 그 자체로 형용 모순입니다. 경고를 위해 계엄한다는 건 우리 헌법이 허용한 바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끝까지 그것도 국민을 거론하면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는 게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이런 처참한 상황에 처했지만 이 부분 빨리 회복하기를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안 표결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 특별위원회 위원,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